나만 알고 싶은 영어 유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독해로 만나볼 거예요. 검정고시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은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독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글을 딱 읽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험 유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이런 독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이 시간, 다음 시간 싹 다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온답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기는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주장 찾기, 목적 찾기 이 정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내용 일치, 불일치, 실용문, 도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중심 내용 파악하기 그 중에 주제 찾기부터 가볼까요? 이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주제를 찾는 유형의 문제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제, 이 주제를 찾는 유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펜으로 쓸게요. 주제, 이 주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요. 주제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궁금하시죠? 주제라 함은 두괄식이라고 하면 이 머리 두거든요. 가장 앞부분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글의 첫 부분. 그럼 두괄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첫 부분에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첫 부분을 어떻게 한다. 자세히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서 주제를 찾는다, 파악한다 이거예요. 근데 늘 항상 언제나 첫 문장에서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죠. 자, 그럴 때는 미괄식 문장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 주시면 아, 이게 주제구나, 그 끝부분에 나왔구나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대부분은 첫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끝부분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 얘기고요. 글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또 중심 내용을 담은 문장을 찾아주시죠. 그걸 종합해서 주제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거는 지워주세요. 정답이 아닐 확률이 크니까요. 자, 이 정도로 어떻게 문제 푸는지 요령을 알려드렸고요. 실제 정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로 보도록 할 건데 2020년 1월 18번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기소개, 대회 홍보, 악기 판매, 영화 예매 중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주제가 딱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Hi, 인사를 하면서 My name is 소라라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소라라고 말이죠. I'm 14 years old 라고 하면서 나는 14살이다. 자, 이번에는 나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I love,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 뭘 좋아하냐면 watching movies,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고 and 자, 그 뒤에 부분 보시면 play the 악기 이름 나오면서 기타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자신이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my favorite subject is math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도 수학이라는 것을 공개를 합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기를 이라고 해서요. 이번에는 좋아하는 것들에 이어 장래 희망도 이야기를 한 거죠.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며 이름, 나이,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과목, 또 장래 희망까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소라가 뭘 한 거죠? 그쵸? 소라는 자기 소개를 한 거죠. 정답 1번 고르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걸 읽어보시고 자기소개구나 가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앞에 문장에서 주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유리하겠죠?
자, 주제 찾기 우선 먼저 살펴본 거고요. 이어서 또 다른 게 무엇이었는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중심 내용을 역시 파악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제목 찾기 가보도록 할 건데요. 주제 찾기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주제를 구성하는 중심 소재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함축적 혹은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 그대로 제목을 찾는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주제라든지 요지를 전달하는 주요 문장이나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자꾸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자주 반복이 된다든지 비중 있는 그런 핵심어를 파악을 해서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제목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제 찾기나 제목 찾기나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은 주제랑 가장 가깝고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를 찾든 제목을 찾든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제목 찾기 역시 같이 문제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2015년 1회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묻고 있죠. 글을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 2, 3, 4 이 네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과연 답이 무엇일까 찾아주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역시 독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셔도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네, 보시면 I am 이라고 해서 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 귀여운 멍멍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귀여운 멍멍이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Her name is 피피 라고 해서 귀여운 강아지의 이름은 피피예요 라고 이름을 얘기하죠. 자, she's 멍멍이는 말이죠. 2 years old, 2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she has 멍멍이는 말이죠. big eyes 라고 해서 눈이 되게 큰가 봐요. 그죠? 멍멍이의 눈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big eyes라고 특징을 얘기하고 long ears라고 해서 멍멍이의 귀가 자, 되게 막 긴 이런 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귀가 이렇게 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She looks like a rabbit 이라고 해서 보면은 무엇같이 보이냐면 토끼처럼 보인다 라고 하며 귀여운 토끼처럼 귀여운 피피라고 하는 멍멍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의 반려견, 나의 애완견, 나의 강아지에 관한 그런 글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서 사실 제목을 거의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빠 얘기 아닙니다. My dream, 내 꿈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My school, 내 학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My pet, 나의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제 찾기, 제목 찾기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주장 찾기 가보도록 할 건데 글쓴이가 무언가를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 즉 주장하는 바를 찾는 유형이다 라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 문법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단 문법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 진짜 문법만을 위한 문법 문제 몇 문제 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해도 잘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동사,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 조동사에 must가 있었거든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must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쓰였어요. must보다는 조금 약해요. should. 근데 역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조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또 반짝반짝 반짝이는 눈을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말 그대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인데요.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요. It'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하고 되게 대부분 이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어지면서 to 이하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구문도 많이 쓰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장의 종류 공부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뭔가 문법 약간 복습 느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그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말 뭐뭐 해, 뭐뭐 해라 study hard 하면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라는 얘기 왜 하겠습니까? 이 글의 어떤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뭐 해, 뭐뭐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잘 보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잘 찾아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푸는 요령을 또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럼 주장 찾기 2018년 2회 20번 문제로 나왔는데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쭉 읽고 이게 과연 안전 수칙을 지키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수상 스포츠를 즐기자, 강을 깨끗하게 보존하자 중에서 무엇인가 이 정답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랑 같이 정답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는 이렇게 좀 지울게요.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ivers 뭐예요? 강, 그쵸? 강에는 have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첫 문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강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혜택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말이죠. fresh water이라고 해서 아주 신선한 물을 얻을 수가 있다. 강이니까 그렇죠? 강에서 신선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아까는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우리는 강에 가요. 자, 뭐 하러 갑니까? Go fishing은 물고기 잡으러, 즉 낚시하러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는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even go swimming이라고 해서 자, 수영을 하러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선한 물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있고 강에서 라떼는 말이야.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막 헤엄도 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수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뭘 원하냐면 to enjoy, 즐기기를 원한다면인데요. 이런 좋은 것들, 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그 위에서 얘기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선한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든지요. 아니면 go fishing, 즉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다든지 혹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go swimming, 수영하러 갈 수 있는 이러한 혜택들을 그죠? rivers give us니까 강이 우리한테 주는 이런 혜택들을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 즐기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부분 맨 마지막 문장 특히 여러분들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자, keep them clean 이라고 해서 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상태로 해야 된다?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 clean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름 아닌 4번 강을 깨끗하게 보존하자 이걸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must라든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must, 그죠? 자,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should. 이런 표현이 뒤에 동사 원형과 같이 나오는 거, 이렇다면 이 글의 주장을 뜻한다, 의미한다, 이걸 보시고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keep 보시면서 should keep them clean, 강을 클린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보존하자라는 의미로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고르실 수 있던 거죠. 네, 좋습니다. 주장 찾기 문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번에는 목적 찾기 가보도록 할 건데 말 그대로 글쓴이는 이 글을 왜 썼느냐, 어떠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의도 파악을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쓴 목적이 뭔가, 그죠? 자, 뭐 이메일을 쓴 목적이 뭘까? 이 광고, 이 안내문, 이 기사문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유형의 글들에서 목적 찾기 잘 나온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요.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당연히 우리말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옮긴 그런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로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2020년 2회 22번 문제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4 친구를 추천하기 위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셔츠를 교환하기 위해,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중에서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또 찾아보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주어인 내가 동사했다 부분부터 가면 되는데 내가 샀다라는 거죠. 바이의 과거 형태 나와 있네요. 자, 내가 뭘 샀냐면 셔츠를 샀대 여러분. 내가 셔츠를 샀다. 그죠? For my dad이니까 아빠를 위한 아빠 셔츠를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샵에서 어제 저는요 아빠를 위한 셔츠를 샀습니다. But 자, 근데 말이죠. 뭔가 반전이 나오겠죠. But 뒤에 부분 보시면요. He doesn't like the color 라고 해서 아빠는 말이죠. doesn't like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죠. 아빠를 위해서 셔츠를 샀는데 아빠가 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Can I blah blah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제가 exchange 해도 될까요? 라고 하죠. 자, 여러분 무얼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change 교환을 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for a black one이니까 블랙 색깔로, 검정 색깔로 좀 교환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if it is possible. 그게 가능하다면, 셔츠를 교환하는 게 가능하다면 좀 알려주십사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글을 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셔츠를 교환하기 위함이다. 전체적으로 진짜 완벽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어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아빠를 위해서 셔츠를 산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he doesn't like the color 색상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exchange 해주실 수 있는가 교환을 해주실 수 있는가 묻는 내용이구나. 중점적인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셔츠를 교환하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3번인 거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저랑 같이요. 중심 내용 파악하기 우선 먼저 해보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동안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정답으로 가실 수 있는가 얘기를 드렸는데 주제 찾기, 제목 찾기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전체적인 글을 보시면서 이 글의 주제가 뭔가, 제목이 뭔가 근데 특히 두 가지씩 머리두 얘기 드리면서 그래, 첫 번째 그 문장을 잘 보면은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주장 찾기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자, 뭐뭐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명령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습니까? must나 should 같은 조동사랑 같이 쓰인 그런 문장을 또 눈여겨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목적 찾기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글, 이메일, 그죠? 기자문도 되고요, 광고문도 되는데 그 글에서 이제 목적을 잘 찾으신 다음에 우리말로 완벽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바꿔준 그런 선택지를 잘 골라주십사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주장 찾기, 목적 찾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관련된 문제들 꼭 정답으로 가시길 바라보면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세부 내용 파악하기로 가보도록 하시죠. 내용 일치 불일치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글에 담긴 사실 또 제공된 정보랑 선택지를 딱 보시면서 이 선택지랑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이 일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유형인데 이거를 푸는 요령 정말 진짜 제일 찐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뭐부터 읽는다? 선택지부터 읽는다. 선택지가 뭐예요? 뭐긴요. 그 글 아래 1, 2, 3, 4 나와 있는 이거 이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라는 거예요. 선택지 1번 보고 본문 보고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문의 순서대로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 1 읽고 글 읽고 이거예요. 선택지 2 읽고 글 읽고 일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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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치하지 않네 이게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2019년 1회 11번 문제입니다. 존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Let me introduce John 이거 먼저 읽는 거예요? 아니면 친근하고 재밌다 여기 먼저 읽는 거예요? 그쵸? 선택지부터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근하고 재밌다 여기부터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머릿속에는 친근하고 재밌다가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친근하고 재밌다, 친근하고 재밌다. 그죠? 자, 그럼 읽어볼 건데 Let me introduce John. 자, John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He is, 그는 말이죠. John은 말이죠.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Friendly 라고 해서 friend 하면 우리가 친구인 거 알죠? 그쵸? 여기에 ly가 붙은 거예요. 자, friend라고 하는 친구에 ly가 붙으면 친근한 이라는 뜻 의미거든요. 자, 그럼 John은 친근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and funny, 재미있는 이라는 뜻 의미의 funny가 나왔기에 그는 친근하고 재밌는 사람이야 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우리는 여기 동그라미 그려주면 되죠. 자, 그 다음은 2번 선택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농구하기를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좋아한다 라고 나왔죠. 뭐를 좋아해요? Playing basketball. 자, 여러분 basketball 뭡니까?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바구니 같은 이런 바스켓에 그죠? 이러한 농구 골대에다가 우리가 농구 공을 넣어가지고 득점을 하는 그 경기 basketball 농구잖아요. 그렇게 농구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시면서 농구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글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그라미 2번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바로 3번 선택지를 봐야죠. 자, 음악 감상을 즐긴다 라고 나오네요. 그죠? He enjoys, 그는 즐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를? Listening to music, 뭐예요? 듣는 걸 즐긴다 라고 나온 거죠. 그렇죠?
enjoy ing, enjoy ing, 뭐뭐 하기를, ing 하기를 즐긴다 라는 뜻 의미로 listen to music 하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음악 감상, 음악 듣기를 즐기는구나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음악 감상을 즐긴다. 글의 내용과 선택지가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마지막 선택지. 요리를 잘 못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글은 어떠하냐? is good at cooking 이라고 해서 is good at cooking. 자, 쿠킹이 요리인 건 알겠어. 그쵸? is good at. 이게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be good at. 여기 나와 있는 is good at. be good at. 이거예요. 이게 뭐냐? 뭐뭐를 잘한다 라는 뜻 의미거든요. 그럼 뒤에 나오는 쿠킹, 요리를 잘한다예요. 그죠? 요리를 잘 못한다가 아니라 요리를 잘한다 이므로 4번 선택지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정답 4번을 콕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풀어본 결과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낚시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게 똑같이 나올 확률은 없죠. 뭐 유사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형해서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정답으로 갈 수 있을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렸으니 여러분은 낚시를 하셔가지고 그 물고기를 구워 먹든 찌어 먹든 뭐 삶아 먹든 튀겨 먹든 취향껏 정답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내용 일치 불일치 푸는 요령까지 설명을 해드리며 이번에는요 실용문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실용문이 뭐냐? 다양한 안내문, 초대장, 광고문 뭐 이런 등등등등의 실용문인데요. 여기에 제시된 정보랑 선택지의 일치 여부를 결국에는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해본 내용 일치 불일치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글이 실용문이 나왔을 뿐이고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실용문은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좋죠? 쉬우면 그쵸?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유형에 속하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아주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고난도형의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좀 확보해 둔다면 좋겠죠. 굉장히 착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문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2020년 1회 8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음 관찰 일지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걸 쭉 보면서 이건 알 수 없네 라고 하는 그걸 딱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관찰 도구, 두 번째는 관찰 일시, 역시 선택지 먼저 잘 보셔요. 그러면 여기 봐봐. when이 나왔어요. 언젠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관찰 일시 나왔구나. 이건 동그라미를 그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 했는지 나와요. 5월 25일 2시에서 3시, 오후 2시에서 3시. 그쵸? where이 나옵니다. where, 관찰 장소. 사실 이거 먼저 봤어야 돼. 선택지는 관찰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where 나왔기 때문에 관찰 장소, school playground 나왔구나.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그쵸? 관찰 대상, 무엇을 관찰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관찰 대상 what, 무엇을 관찰했냐면 여기 보이는 개미, 개미들을 관찰했구나. 관찰 대상 나왔어. 그죠? 그럼 여러분 2번, 3번, 4번 선택지는 다 나온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들은 같이 삽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떠하다고 나왔냐면 각각의 것은 갖고 있대요. 스페셜 잡을 어찌 되었든 여러분은 이 관찰 일지를 보시면서 개미를 도대체 무엇으로 관찰했는가, 그 관찰 도구는 알고 싶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이구나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실용문 같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실용문도 내용 일치 불일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지를 보고 글을 보고, 즉 선택지 보고 글을 보느냐 혹은 선택지 보고 실용문을 보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내용에서, 글의 내용에서, 뭐 실용문의 내용에서 이게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 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결국에는 1, 2, 3, 4 선택지부터 보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요. 자, 이제 도표 가보도록 할 건데, 도표가 되게 은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제시된 도표랑 선택지를 대조해서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표랑 선택지를 보고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요. 특정 정보를 시각적으로 압축시켜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도표, 그림에 담긴 그 정보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도표의 구체적인 정보에 유의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선택지랑 꼼꼼하게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표 문제도 역시 직접 기출 문제로 확인 좀 해볼까요? 2020년 1월 11번 문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미나의 주간 계획표이다. 수요일에 할 일은? 자, 수요일날 미나가 뭘 하면 되는가를 선택하면 되는 되게 쉬운 문제인 거죠. 자, 숙제하기, 방 청소하기, 피아노 연습하기, 친구 만나기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월화수목금토일, 그죠? 요일을 먼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Saturday, Sunday라고 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나오지 않았죠. 주간 계획표여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Friday, 금요일까지 우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월요일은 뭐 한대요? Do my homework, 숙제한다. 근데 월요일 거 묻지 않았어요. 그죠? Clean my room, 방 청소하는 화요일 것도 우리가 지금 알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수요일, 수요일날 뭘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뭘 해야 될지. Practice, 연습을 한다고 하죠. 뭐를? 피아노. 피아노 연습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아노 연습하기 3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목요일 see the doctor, 그리고 금요일 meet friends, 친구 만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눈여겨볼 건 아니죠. 이것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막 계속 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문제 자체가 되게 쉬우니까 수요일에 해야 할 일, 수요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날 뭘 한다고 나왔는지만 체크하시면 정답 누가 못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정답 찾을 수 있는 거죠. 자신감 뿜뿜 하시고 문제의 정답을 고르실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3번 피아노 연습하기까지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도 저랑 같이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실용문 도표 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용 일치, 불일치, 실용문 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하면 1, 2, 3, 4 그거예요. 그 선택지를 보시면서 선택지 보고 글 보고 혹은 선택지 보고 실용문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체크해 주신 뒤 일치하는 거 혹은 일치하지 않는 거, 나와 있는 것, 나와 있지 않은 걸 골라주면 된다라고 문제 푸는 요령 다 이야기 드렸고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 동안 정답을 제대로 꽉 잘 잡아보자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중요한 요소만 쏙 뽑아서 정답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네, 오늘 독해 그 첫 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는데요. 진짜 검정고시 시험에는 어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문법 문제가 있고 생활 영어 문제가 있고 독해 문제가 있다. 생활 영어랑 독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독해를 잘 해야 높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문제 유형별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답으로 가져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먼저 중심 내용 파악하기,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주장 찾기, 목적 찾기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내용 일치, 불일치, 실용문, 도표까지 꽉 잡아드렸으니까 진짜 정말 이런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정답이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유형으로 독해 문제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진짜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독해 유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잊지 않고 오실 거죠. 너무 늦지 않게 또 클릭하셔가지고 또 다른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지? 그 문제도 몽땅 다 나는 다 정답으로 가져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